오늘 영상에서는 사업하는 아빠 밑에서 자란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한다,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사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뭔가 돈이 많을 것 같고, 뭔가 거대한 일을 할 것 같고, 뭔가 잘 살 것 같고, 저는 일단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단어들이 먼저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돈 다 잘 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상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아빠 밑에서 자란 이 자녀들이 겪는 고충, 가정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게 돼서 오히려 사업하는 집안에 대해서는 좀 우려사항이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가장 큰 주제는 아빠가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시간이 많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큰 문제를 가지고 밑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고충이 생기냐면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자, 왜냐? 아빠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초창기에는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초반에 사장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경제적인 역할, 우리 집의 부와 안정, 자유, 이거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죠. 그럼 고스란히 이 고생을 누가 떠안게 되느냐? 엄마. 엄마가 떠안게 되는 거죠. 물론 좋게 생각하면은 남편의 외부 생활을 위해서 내조를 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좋아서 내조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아들, 딸들의 대소사, 그 다음에 가정, 친가, 친척, 명절, 생신, 그 다음에 집안일, 애들의 교육적인 부분, 또 거기다 필요하면은 남편 회사 일 땜빵까지 그렇게 하는 집안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니까 엄마가 집안의 일을 모두 다 책임지게 되고, 엄마의 컨디션은 점점 다운이 되고, 거기서 굉장히 우울감도 좀 많이 오시고, 허망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좋지 못한 컨디션을 키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빠는 자꾸 일만 해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와. 근데 엄마는 누가 봐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우리한테 히스테리를 부리고 예민하게 굴어요. 그럼 이런 정신적인 고충이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발생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이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불철주야 밤낮으로 밖에 사업을 위해서 뛰어들고 있으니까 애들과 같이 교류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이제 아빠가 돼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저랑 와이프랑 살 때는 둘 다 일도 했었고, 그냥 어느 정도 벌면은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외식도 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애를 낳는 순간, 저는 또 쌍둥이를 낳잖아요. 갑자기 둘이 생기는 순간 뭔가 해야겠다,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꾸 밖에서 돈을 벌어 오려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고, 엄마들은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관심도가 이렇게 달라지죠. 서로 다른 곳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계속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해서 나의 아내, 자녀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이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과 교류할 시간이 없어요. 특히 사업을 하면요, 시간 투자가 정말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도 보고 장난도 치고 몸으로 놀고 아빠의 음성도 듣고 엄마랑 대화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배워야 하는데, 이런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우리 아들, 딸들은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잘 배우질 못해요. 그래서 특히나 아들들은 엄마랑 교류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빠 역할을 배우는데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우리 딸들도 아빠가 맨날 눈에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가장 흔한 레파토리, 사춘기 때쯤에 아빠의 사업이 안정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딸의 입장에서는 왜 그래, 징그러워,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갑자기 왜 친한 척이야, 이런 레퍼토리 아시죠? 이렇게
문제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업이란 게 그래프로 치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사업은 어느 날 잘 되다가 어느 날 내려앉게 되고 어느 날 또 잘 되다가 또 몇 년간 안 되게 되고 이런 등락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락에 따라서 아빠의 감정 또한 굉장히 이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이 집에서 내조를 하는 엄마 또한 사업이 잘 될 때는 또 안정감을 느끼다가 한번 이렇게 밑에 퍽싹 내려앉는 걸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엉망이 된다가 세 번째 특징이 됩니다. 이 사업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뭐 큰 이런 리스크를 가지면은 뭔가 이제 보상 같은 것도 크게 오기는 하지만 월급쟁이 회사원 아빠처럼 안정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재무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업은 내가 월급쟁이로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큰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내가 자칫 못한다? 그럼 확 내려앉는 거예요. 이런 등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뭐 갑자기 학원을 못 다니게 될 수도 있고 외식을 더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문제를 보이는 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이거는 좀 이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오랜 사업을 해서 그래도 좀 읽어놓은 게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빠들이 뭔가 이 아이들과 뭔가 하지 못했고 집안에 소홀했던 자신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그거를 너무 돈으로 많이 해요. 이 돈으로 보상을 한다라는 거는, 이 제가 아빠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 잘 되라고 일을 했던 게 아니야. 우리 아들, 딸, 나의 아내,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 거고 피땀 흘려가면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너네 마음껏 쓰게 해줄게 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정작 우리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 바라는 거는 이런 돈보다도, 돈도 중요해요. 하지만 돈보다도 나와 이렇게 눈 맞추고 같이 스킨십하고 놀이터 놀러 가고 장난감 사러 가고 이런 것들을 더 원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빠는, 사업을 하는 아빠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성공시켜야 돼. 내가 우리 집을 잘 먹여 살려야 돼. 여기에 목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돈으로 보상을 하는데, 사실 뭐 돈이 많으면 좋긴 하지만 뭐 명품도 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집도 의리의리하게 좋은 데 사는 것도 좋지만 정서적 교류가 빠져 있는 부분을 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돈으로만 보상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면이 가득 차지 못한 그런 교류, 가정에 대한 문제를 보이는 게 네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는, 이게 아빠 개인적인 좀 문제긴 한데, 쉽게 말해서 아빠들이 강박적 성향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박은 앞에 항상 이렇게 불안, 합쳐서 불안 강박이 같이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럼 이 아빠가 왜 불안에 걸렸을까 하면은, 사업이란 거는 앞선 제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락이 심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잘 못하면은 진짜 한 푼도 못 가져가고 그냥 빚더미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 모든 거, 내 뼈와 살을 갈아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럼요, 인간의 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아둥바둥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강박에 탁 하고 걸리게 돼요. 사실 강박과 성공은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요, 어떠한 일정한 강박들이 있어요. 그게 본인 스스로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승화시키고 강박을 낮추는데 이제 투자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정서적인 불안이나 본인의 강박을 인지하지 못하고 굉장히 일에 대한 강박, 뭐에 대한 강박, 사업에 대한 강박, 성공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이 강박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뭐 밖에서도 나오겠지만
가장 편한 집에서 나오고 가장 편한 우리 아내, 아들, 딸, 우리 가족들한테 나와요. 아빠가 강박 수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에서 본인 뜻대로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본인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이게 강박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 아들,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보이지 않고 우리랑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집에 올 때마다 막 욕을 할 때도 있고 집에 오자마자 화를 낼 때도 있고 욱할 때도 있고 이런 짜증과 히스테리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빠로 느껴질까요? 좋은 아빠를 떠나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되겠죠. 강박이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나쁜 영향까지 끼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하는 아빠 밑에서 자란 우리 아들, 딸들과 가정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아빠들이 고생 많이 해요. 저도 이제 홀로 돈을 벌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잘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내한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고 그러려면은 내가 조금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일에 대한 강박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저도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조금 못 벌더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들어와서 같이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하고 더 도맡아서 놀아주고 이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도 힘내고 있는 걸 알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충이 많은 거 알지만 이 영상을 보고서라도 많은 우리 아빠들이 좀 가정의 정서적인 교류, 아내의 고충 이쪽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좋고 능력 있는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